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저와 김영광 실장이 어제 오후에 잠깐 서울을 비운 사이에 서울에서 일요일날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임종석, 한 사람은 김세연. 비교적 정치권에서는 젊은 축이죠. 네. 김세연 의원 47, 48. 뭐 젊지만 또 정치적 비중은 또 작지 않은. 그렇죠. 큰.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죠. 그 다음에 임종석. 사실 임종석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4세인가 55세인데 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정치적 비중 있는 임종석 실장이, 그러니까 그 제도권 정치에서는 이제 떠나가겠다. 본연의 임무에 그래서 충실하고 싶다. 뭐 북한 관련해서 뭐 경문 협의라고 그러나요? 네, 그 일에 이제 매진하겠다 얘기해서 그야말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임종석, 김세연 이야기로 그야말로 모든 언론이 도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와 김영광 실장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말, 사실 어떤 깊은 속내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하나 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뭐 정치의 계절이 뭐 다가왔는데, 네. 정치의 계절은 또 말의 계절이, 말이 네. 풍성하지만은 네. 사실 뭐 우리 뭐 정가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 네. 저 사람이 어디에 그동안 뭘 하러 다니다가 지금 갑자기 저런 말을 쏟아내는지, 네. 말보다는 행동의 네. 근원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네. 우리 임종석 실장은 뭐 비교적 아름다운 말을 남긴 거예요, 그죠? 뭐 지금 열심히 살아왔고, 네. 이제 뭐 제도권 떠나서, 네. 현실 정치는 떠나서, 네. 내가 그동안 진념해왔던 임수경 북파 공작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 전념하겠다, 북한 문제. 아이, 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요? 아니 그리고 뭐 최근 뭐 통일 북한 방송들에 남한내 그 지적 소유권, 뭐 이용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임종석 씨는 그래도 뭐 자기 목돈물에 뭐 침은 안 뱉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뭐 정말 영광의 순간이었고 행복했노라 뭐 잘 떠나갑니다 이렇게 브레싱을 하고 간 거고, 이제 뭐 김세연은 따로 하시죠 뭐. 네, 네. 김세연은 따로 하고 오늘 요 파트에서는 이제 임종석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하는데, 네. 임종석 실장은 결국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종로 네. 정세균 의원, 네. 자기가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네, 네. 근데 그 정세균 의원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뜻을 접은. 네. 그리고 다시 뭐 종로에 이사까지 했는데, 네. 다시 어디로,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흙밭에 뻘밭에서 비척비척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기 싫고, 네. 접고 네. 일단 좀 한 템포 쉬고 다음 단계로 뭐 가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황 대표가 정세균 의장과는 뭐 깊은 이야기 나누는 뭐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꼭 그렇게 깊은 얘기 나누는 건 아니고 자주 뵙잖아요. 네, 이따 없이 뵙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김중건 대표 그 당시 비서실 부실장으로 보조하고 있을 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재선 의원으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 거네요. 예, 있죠. 근데 예. 저는 뭐 정 의장님 뭐 몇 번 뵙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입장은 안 해서 못 물어봤는데, 국회의장 지내신 분은 대체적으로 제가 모셨던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계 은퇴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정세균 의장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모양이죠? 생각이 전 다르다고 봅니다. 네.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 박관영 의장 때부터 역대 의장, 뭐 정의화 의장, 강창희 의장 다 보면은 김용호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끝으로 이제 보면 사실상 정치권을 떠나서 국가 원로로서 반열을 옮겼는데, 정세균 의장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그리고 I'm still hungry.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국회에 입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그 다음 총선 안 나가는 게 뭐 확립된 관행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전에 박준규 의장, 이만섭 의장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박준규 의장 같은 경우 3번이나 국회의장 삼선하셨죠. 이만섭 의장 2번이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박관영 의장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박관영 의장이 이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가결한 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야당 의장이었던 박관영 의장이 대통령 탄핵 소추했으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열린 우리당이 152석, 그때 들어온 초선이 108명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옴으로써 그 당시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일종의 탄핵 역풍에 대한 책임을 그렇죠. 지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또 의장님들이 되게 또 그걸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호 의장님도 최근에 뭐 어디 출판 기념회, 다른 사람 출판 기념회에서 뵀는데 너무 젊으시더라고. 김영호 의장이 47년인가 48년생입니다. 네, 네. 아직 그게 70 언저리기 때문에 그거 보면 아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본인이 어쨌든 박관영 의장 때부터 그냥 뚝뚝뚝 박혀있던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정세균 의장은 사실 대꼼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세균 의장께서는 의장이 정치 접는 그거는 뭐 그쪽 자유한국당 계열 뭐 이런 계열 분들은 했을지 모르나 네. 나를 기속하는 어떤 법적인 제약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꼭 따르지 않겠다, 그런 뜻은 분명히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연초에 임종석 당시 이제 전 비서실장이 종로로 저 집을 이사를 하고 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그것이 이제 막 세간에 이제 팍 떠올랐던 건 한 올 6월쯤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사는 좀 앞에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상 도전장을 낸 거죠.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뛰어넘기에는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나서 굉장히 큰 비중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보시지만 사실 재선 의원밖에 안 됩니다. 의원으로는. 17, 18 아니죠. 16, 17. 16, 17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008년 이후 그러니까 11년의 긴 공백이 정치 현장. 그 국회에서는 11년이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했으니까 그렇죠. 긴 공백이 있었고, 그래도 임 실장이 네.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에 있을 때는 네. 정세균 의장님 잘 설득해서 의장님 네. 뭐 좀 많이 하셨는데 전임 의장님들도 대부분 그 정치를 접고 했으니까 네. 좀 자리 좀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그 이낙연 총리 지금 또 나가는 얘기도 있으니까 호남 또 정세균 의장님께서 그렇죠. 무진장이죠. 무주진한 장수. 무주진한 장수. 호남 인맥이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로 일본 말로는 뭐 하여간 뭐 기리까에 바톤 타치해서 글로 가내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을 텐데 들어와서 이걸 두 개 양쪽으로 밀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이 하는 것은 첫째는 정세균 의장의 벽이 너무 단단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진장에서 국회를 삼선하다가 다시 그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험질할 수 있는, 사실 종로라는 데가 이종찬, 이명박, 역대로 노무현 하나 빼고는 몽땅 보수 국회의원이 했던 데입니다. 박진, 그렇죠. 정인봉.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종로에다가 출사표를 던진 것이 정세균이었고,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켜켜이 그야말로 완고한 성을 쌌어요. 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그거는 되는지. 뭐 오세훈 시장이 종로 와서 예. 있었던 일은 뭐 제가 직접 뭐 들은 얘기 본인한테 잠깐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 뭐 서울시장하고 네. 그까이 그 뭐 종로 내가 가서 하면 뭐 정세균 뭐 그렇게 뭐 센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때 그 2016년 총선이죠. 네. 가가지고서 뭐 여유도 있고 해서 네. 옆 지역구들 그 지원 유세도 다니고 하고서 결과를 가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표차로 거의 더블 스코어에 거의 가까웠죠. 더블 스코어를 예. 쳤는데 네. 가봤더니 네. 저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얘기해. 아니 갔더니 이 양반이 조직을 해놓은 게 예. 호남 뭐 인맥을 뭐 강구하게 해놓은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분들한테도 막 자박자박 걸어다니면서 그냥 막 하고 하는데, 아 나는 정치 공짜로 정말 너무 쉽게 했구나. 네. 서울시장도 쉽게 했구나. 네. 그러면서 이 충격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 이후로부터는 네. 뭐 당에 무슨 큰일 있고 해도 주저 뭐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뭐 해달라 하고도 안 했던 게, 네. 야 정치 이렇게 간단하게 할 일은 아니다. 네. 그 정세균 의장이 한 수 지도해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임종석의 기세, 또 야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뭐 법이나 제도 이거 뭐 거반낼 사람인데 네. 한번 경선으로까지 가서 한번 붙여달라고 당 지도부하고 만약 두 개가 정세균을 주저앉히거나 네. 뭐 좋은 자리로 이제 뭐 이렇게 내보내는 교통 정리가 안 되면은 한번 경선이라도 붙어보겠다고 현지를 두들겼겠죠. 다니면서 조직들 뭐 호남 향후에 네. 임종석 겹치니까 예.
전통 여권 세력들 뭐 해보니까 다들 아유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정세균의 벽이고 둘째는 뭐냐니까 결국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직에서 나오는 순간 꽝입니다. 현직에서 나오는 순간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관한테도 눌립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렇죠. 현역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비서실장 있을 때는 국무총리도 그 앞에서 기신기신하는데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오면 그 다음 실장 밑에 있는 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의 정무비서관이 그 밑에 심지어 선임행정관이 그야말로 실장님 인생 그따위로 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씨는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한 거죠. 지금 당에서도 지금 뭐 아니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임종석 실장이 있었던 청와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노영민 실장이에요. 얼마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실장, 정의용 실장, 그다음에 삼실장, 김상조 실장 셋이 나와서 대통령이 그 다음 날 한 얘기를 미리 가서 초를 치고 김을 빼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삼실장이 힘이 셉니다. 정확히 하면 노영민 실장이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 노영민 실장과 이해찬 대표하고 무슨 공통점인지 아시죠? 뭡니까? 긴조 세대입니다. 저희 운동권의 긴조 세대면 잘 모르시겠습니다. 19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이른바 반유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긴조 세대입니다. 그런 또 인맥이 그러니까 이해찬이나 노영민이나 정세균은 다 긴조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대협하고 임종석과 이렇게 꽉 이가 안 물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전대협 임종석을 필두로 하는 전대협 즉 운동권 386 운동권하고 70년대 운동하고 반유신 투쟁을 했던 예를 들어서 이해찬이라든가 정세균이라든가 노영민하고 이가 안 물려요. 이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올드보이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진짜 흔한 얘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와과 그저 화염병이나 던지던 아이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석은 고심을 거듭했겠지만은 당 입장에서는 지금 임종석 청와대에서 청와대 근무했다는 캐리어를 달고 지금 또 떼거지로 몰려 나오고 있는 60명 나온다는 60명이 나온다는데 그 친구들을 좀 정리할 명분을 줬고 임종석 입장에서 보면 치고 나가서 밀고 나가서 정세균 정리하고 뭐 하는 걸 보여줬으면은 이 60명들도 좀 힘이 받았을 텐데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 입장에 여기서 무리하게 정세균 의장한테 이제 흔한 얘기로 그야말로 도전장을 던져 세게 붙었다가 여기서 깨지고 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보면 자기가 빠져나온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그야말로 교활한 토끼는 그야말로 뭐 굴을 3개 판다고 그러나요? 하나의 굴을 판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빼면서 한숨을 고르는, 즉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면서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후반전 들어오면서는 뭔가 성과와 실적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잘라내는 이제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 60명은 전반기 이제 같이 이제 공 찼던 사람들이고 후반기에는 이것도 또 지금 뭐 세대 교체니 뭐니 얘기 나오고 할 때 이제 여기 저 이데올로그들이란 말이에요. 이념적인 뭐 색깔, 빨간 색깔들이 홍. 근데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을 써야죠. 전을 써야 되니까 이 지금 그 임종석의 이 뭐 아름다운 선언이 내부에서는 아주 저 긴급조치 세대와 이 386 간의 그 세력 균형 그리고 저 국정 후반기를 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테크노크라트들을 또 기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죠. 이걸 정리했다는 아주 치열한 그 내부 싸움의 결과로 이런 아름다운 무슨 뭐 제도권 정치 안 하겠다고 물러나는 거 했는데 포장은 잘 했네요. 포장은 잘했어요. 역시 그들이 보면 좌파들이 그야말로 그런 포장을 하고 그 선전 홍보에는 아주 귀재들입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이렇게 보통 저 같은 뭐 단순한 사람 같으면 야 씨 뭐 전반전에 그렇게 써먹고 말해 부려먹더니 공천 하나 안 주냐 그리고 좀 욕하고 나왔을 텐데 그래도 싹 잘 스무스하게 하면서 우리가 저 보면은 호수에 백조가 떠 있고 호수에 오리가 떠 있으면은 호수에 백조와 오리가 그냥 떠 있는 것 같죠. 그 밑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은 어쨌든 자기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야말로 명분도 챙기고 아름다운 모습도 연출하면서 대통령과 틀어지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대통령한테도 얘기했죠. 가장 행복했노라, 사랑했노라.
그러나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다짐이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